안녕하세요.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이 되겠고요. 자랑스러운 손흥민 선수가 되는데요. 지금 중국인들은 이 모두가 중국에 속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화공정이 되겠는데요. 문화공정은 역사공정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중국의 거대한 땅덩어리 속에서 동북 삼성 중에 가운데 있는 지린성 내부에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간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도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조선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국 전쟁 이전에 1945년부터 1950년까지 북한 편입을 주장을 했었고요. 간도에 있는 조선인들이 중국도 이를 인정을 했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북한 편입을 주장하는 근거가 1909년에 있었던 간도 협약이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간도 협약은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일본이 우리의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에 당시에 분쟁 지역이었었던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는 대가로서 만주의 철도 부설권과 탄강 부설권을 얻는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을사조약이 국제법적으로 무효였기 때문에 간도 협약도 무효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거를 어찌 보면은 간도가 북한에 편입돼야 하는 근거로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요. 다른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그건 바로 뭐였었냐면요. 바로 피해 대가를 요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피해 대가냐면요.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중국에서 국공내전이 일어났을 때 간도에 살고 있었던 다수의 사회주의자들이 모택동 군의 편에 서서 장제스군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피해 대가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면서요, 연변에서 민족 자결이 실행되어져야 하고 조선인이 사회주의 국가, 다시 말해서 북한에 간도가 편입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장들은 1948년 중공 연변 지구에서 만주의 조선인이 조국이 북한임을 공식적으로 명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북한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조국이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한국 전쟁이 막 일어났을 때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중국 당국은 조선인들이, 여기 보시면 자기 조국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조국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싸우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의 조국은 중국이 아니라 북한이었었고요. 따라서 간도는 북한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때까지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변하게 됐었던 것은 바로 중국 인민지원군이 6.25 전쟁에 참여하면서부터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북한은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했지만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일방적으로 몰리게 되고요. 패배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중국 인민지원군이 도와서 전쟁을 무승부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은 그 이전에 국공내전에서 조선인들이 마오쩌둥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피해 대가를 요구를 했듯이 그것 이상으로 이제 북한이 생존하는데 도움을 준 중국에 있어서의 피해 대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채권자 의식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국을 가진 소수민족의 지위를 이제 인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조선인이 아닌 조선족이 되는 거고 조선족 자치구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 남한이 통일이 된다 그랬을 때 그 접경지대에 있는 간도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통일 한국과 연합을 바라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분리 독립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국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살펴봤듯이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분리되었을 때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던 소수민족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를 해서요, 결국에는 15개의 국가로 쪼개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 속해 있는 소수민족들도 분리 독립을 요구를 하고 중국이 쪼개질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은 55개가 되는 것들인데요. 인구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8%가 돼서 중국의 한족의 92%에 훨씬 못 미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소수민족의 영토가 무려 64%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붕괴가 되어서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을 하게 된다면 중국의 지금의 국력은 절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수민족 55개 중에서 가장 위험한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여기에 있는 위구르족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티베트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위구르족과 티베트족을 포함하여 55개의 소수민족들이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분리 독립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운명공동체 의식을 확립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명공동체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는 다른 강의에서 아즈텍 제국의 붕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구 2,500만이나 되는 거대 제국이 스페인의 코르테스 군대 600명에게 그렇게 허무하게 패배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운명공동체 의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즈텍은 478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부족들이 코르테스 군대가 침략을 했었을 때 내부에서 총질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대한 제국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중국으로서도 지금에 있어서 이 거대 제국이지만 얼마든지 붕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하라리가 말했던 사회의 응집력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운명공동체 의식, 다시 말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겠다라는 의식 자체는 어떻게 형성될 수 있냐면요, 집단적인 상상에 기초한 공통의 신화가 있었을 때 이게 바로 접착제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의식을 갖게 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같이 죽고 같이 살아야지 분리 독립을 해서 나만 살겠다라는 그런 식의 의식은 갖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운명공동체 의식을 형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내세운 게 통일적 다민족 국가가 되겠습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자신들만이 중화민족이고요, 옆에 있었던 족속들을 모두 오랑캐 민족이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내세우면서 중국 영토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이 중화민족이며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민족이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형성이 됐었고 이를 통해서 운명공동체 의식을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은 바로
역사 공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사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까 간도에 있어서 이 조선족이 분리 독립할까 봐서 동북공정을 시행했다. 그러면은 조선족보다 더 위험한 위구르족이라든지 티벳족의 분리 독립을 막기 위해서 서북공정과 서남공정,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부의 문제, 55개나 되는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을 요구할까 봐서 정체성, 운명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내부 문제에 그친다 그러면은 우리가 간섭하지 않을 텐데 결코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역사 프로젝트가 패권주의적인 중화민족주의 색채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중국 지금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역사가 자기의 역사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그 하에서 조공 책봉 관계에 있었던 국가들은 모두 다 중국의 속국이고 따라서 중화민족의 역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주변국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 예가 바로 고구려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고구려를 중국의 속국이라고 보는데요. 그 근거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고구려가 중국의 조공 책봉 관계에 의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이라는 것은 중화민족의 내부의 통일전쟁에 불과했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공 책봉 관계에 있었다 그래서 그게 모두 중화민족이고 중국 역사라 그러면은 신라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도 모두 중국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간도 지방에 있는 소수민족인 조선족의 분리 독립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이 됐는데요. 단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조만간 남과 북이 통일이 된다든지 그랬었을 때 남한에 의해서 북한이 흡수 통일이 되면은 문제가 다르겠지만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붕괴를 했었을 때 북한의 귀속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중국은 고구려가 자기 땅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 역사라고 만약에 본다면 고구려의 영토였었던 북한 역시 중국의 역사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북한 영토는 중국에 포함돼야 한다, 중국에 편입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단지 내부적인 공동체 의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사 공정이 필요했었던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이렇게 북한이 붕괴했을 때 중국 민족에 있어서의 팽창주의를 내세울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역사 공정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중국의 프로젝트는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 문화공정뿐만 아니라 일단 끝났다라고 생각이 되는 역사 공정 자체도 중국의 패권주의적 중화민족주의의 기초에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주변 민족과에 있어서의 주변 국가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계속 중국에 있어서의 패권주의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